예, 오늘도 정치데스크 멘토이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심규선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큐시트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박주진 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군인 시절 표창, 시민땡 구속,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화근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한 사진이 논란의 불씨가 됐는데요. 문 전 대표는 사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특전사 복무 당시의 사진을 내보였는데 당시 제1공수여단장이었던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성 고양시장이 전두환 장군 표창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에 안희정 충남지사 측이 문재인 전 대표가 전두환 표창장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 지사 캠프 박수현 대변인은 군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문 전 대표가 안보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출입기자였던 서완환 기자, 군대에서 여단장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은 군 생활을 잘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걸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몇몇 장성들에게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서 기자도 군복무를 할 때 표창을 받아보지 않았냐. 열심히 하다 보면 표창, 이런 식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했다 이런 거라기보단 문 전 대표 측에서 논란이 되는 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표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문 전 대표가 사실상 그 전에 캠프 측에서 가짜뉴스 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 가짜뉴스 사례집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 이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사례집까지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 전 대표가 색깔론으로 공격을 받자 직접 그 사진을 보이면서 직접 이제 그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좀 과시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요. 그 강한 안보관을 좀 피력하려다가 역풍을 맞은 안 꺼내도 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자기 발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온 이유입니다. 네, 신고문님 지금도 안희정 충남지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가짜뉴스 사례집에 넣었던 전두환 표창 얘기를 왜 문재인 전 대표가 꺼냈느냐. 정말 안보 컴플렉스 때문인 건가. 이게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 컴플렉스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정할 수 있다.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 특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안보 불안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사진을 냈던 것인데 저는 이제 후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전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논평을 좀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고 사실관계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전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를 삼는 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전두환 반란 수계가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반란 수계 입장으로서 만약에 이 표창장을 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자랑했다면 그거야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문제가 되겠지만 이 받은 시점이 그냥 여단장이거든요. 여단장이면 70 아마 5, 6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반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때 군인으로서 그 받은 걸 가지고 직임에 와서 문제 삼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고 지각을 했으면 반성문을 받으면 되는 거지. 지각을 했는데 교칙을 어겼다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교칙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퇴학을 하라는 얘기는 좀 부당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식의 얘기가 가능하냐면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의 중심에 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났고 전두환한테 어떻게 됐느냐를 여부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후보를 재단한 것은 제가 볼 땐 대단히 과거지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규선 멘토께서 정리를 하신 논평에 따르면 지금 이런 논쟁은 불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겁니다만 지난번에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80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 참여했던 김종인 씨를 교장 선생님으로 불러다가 선거를 치른 당이 민주당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다 용인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전 단계에 받은 상을 가지고 무슨 안보관이 운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네, 부담스럽다고 신멘토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최 기자 궁금한데 민주당 근데 이 논란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구 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이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 경선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문 전 대표가 계속 1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주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좀 네거티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안희정 지사 측하고 통화를 했더니 물론 신고문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안보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이것을 가짜 뉴스에 넣어놨느냐.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다. 이렇게 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공격이 이어지는지 한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충분히 문 후보님의 진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좀 황당해하거나 조금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 후보님이 그 당원들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네. 얘기는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엄청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 엄청난 문자 폭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싫은 소리 한마디에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100%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 하여튼 그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대해서도 불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도 논쟁에 가세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까? 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관과 역사관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국민의당도 좀 맹비난했는데요. 미연수 기자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문 전 대표의 이런 전두환 표창 발언 관련 이 내용들이 경선의 치명타가 될 거다. 사실상 문 전 대표에게 각을 세운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표창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픈 과거를 자신의 불안한 안보관을 지속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코스프레를 계속할 것인가? 군인이었을 때 상관에게 표창장 받는 거야 군인 생활을 잘했다 그런 뜻인데요.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이 국방의무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씨만 그러겠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발언대로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갖고 경쟁을 벌이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표가 시민들의 항의로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요. 전두환 표창장 발언을 두고 5.18 단체 회원들이 극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해명한 것이 좀 재미있습니다. 본인도 5.18 당시에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구속됐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두환이 때문에 자식과 남편은 다 잃은 자리입니다. 폄하하고 왜곡을 해서 이 자리를 지키자고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꼭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전두환이한테 표창 받았다는 소리 말이에요. 아니, 저는 자랑입니까? 저는 전두환한테 구속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요. 제가 저 발랑구리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마들이 저희 얼마나 가슴 아파서 전두환 말만 나오면 엄마들이 그냥 머리가 하늘 올라가잖아. 전두환이나 말하면 참 그 얘기 참 어떻게 배불라게요. 아니 전두환이 사는 사람 말을 하겠어. 네, 5월 어머니의 항의,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얼굴 앞에서 던진 항의가 만만치 않고 문 전 대표도
제가 5.18 수계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남권 경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게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호남권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27일 날 시작되는 이 호남권 경선, 사실 호남은 이번 원래도 야권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렸지만 사실 이번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더 그 의미와 상징성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이 5.18 희생 가족들의 분노 상당해 보입니다. 사실 이 아픔과 고통은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이번 발언이 이번 경선에 있어서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네, 신민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영향을 미칠 것인 건 틀림없지만, 아까 자충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자충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로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해명을, 문재인 후보는 이걸 헌법 전문에까지 놓겠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무마에 나섰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헌법 개정에는 지금 약간 대원에는 부정적이면서 헌법 전문에 놓겠다는 것은 급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한 부분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분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만 본인이 이게 반란 수계인 전두환 장군한테 받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줘서 자신의 스스로 깎아먹은 점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마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온갖 민주당,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옳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경선이 일주일 정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측에게 다행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경쟁자인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의 비판보다는 사실 광주 현시 민심이 문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사실 광주 민심을 다독일 시간이 있는 거지 아마 바로 경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졌다면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남 경선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대선 주자들도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전에 돌입했는데 호남 경선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어떻게 해서 호남이 승부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호남의 의미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텃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경선지,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누구든 이인재 후보를 이길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경선에서 승리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2위권 주자들은 어떻게든 호남을 승부처로 보고 올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계속 호남에 머물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죠. 부인이 나주에까지 가면서 호남 민심에 극도로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돌풍에 대비해서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급박하게 내려가서 좀 더 27일 경선이 시작할 때까지는 호남에서 좀 더 머물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힘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호남이 중요한 승부처인 것 같네요. 그 당시에 2000년도 제가 정치부장 시절이었는데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사실은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은 승기를 잡았다. 당시 출발할 때 2%였거든요. 그 2%의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넘어뜨리면서 대세론이 급격하게 불을 붙었고 그래서 서부벨트를 타고 올라오면서 전부 이김으로써 결국은 후보가 됐다. 지금 다른 주자들도 그때 경험을 이제 자기가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 서한환 기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표창 논란을 더 크게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한환 기자, 이 때문인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아예
광주로 출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인 평이지만 약간 더 절박한 만큼 더 호남이라는 첫 경선지에 더 많이 공을 들이는 느낌인데요. 이재명 시장 현재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를 본부 삼아서 이 진지로 구축하고요. TV토론 등 이 일정이 있을 때만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예 호남에 머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재인 후보도 이 4박 5일, 23일부터 27일까지 이 호남의 캠프를 마련하고 호남에서 이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부터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 청년 창업자를 만나는 등 이 지역 민심 공략에 애를 쓰고 있고요. 22일부터는 2박 3일 동안 호남에 머물면서 이 호남 대전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대선 주자들의 경쟁만큼이나 치열한 것이 바로 부인들의 내조 경쟁인데요. 과거 영부인들 중 최고의 내조형은 누구였을까요? 최석호, 이현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오늘로 대선이 딱 50일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따뜻한 5월의 장미 대선, 승자가 누가 될까요? 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궁금하지만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에 특히 관심이 갑니다. 이제 영부인한테도 미래지향적인 새 역할이 부여돼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가 46.4%를 얻어서 뒤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부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여사는 정치와 사회활동 경험도 많았었던 터라서 사실상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 평가받았었죠. 6년 동안 옥바라지에 정치적 부침을 함께한 일명 동지형 내조라고 할까요? 네, 2위는 누굴까요? 전통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왔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30.8%를 얻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 여사는 이호 여사와는 달리 은둔형 사회봉사, 인자함 등으로 조용한 그림자형 내조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유경수 여사가 1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왜 1등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파면당한 딸,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딸,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 장미 대선 주자 부인들의 경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치열하죠. 예. 차기 영부인의 롤모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시니까 당장 미국의 미셸 오바마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백악관 안주인 역할은 물론이고 활동가로서의 역동적인 모습, 또 품위 있는 연설까지 소통의 여왕으로 평가받았잖아요. 네, 춤도 잘 추죠? 아, 그러네요. 저는 대통령 부부여도 건강한 가족 생활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특히 보기가 좋았죠.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할 때 58% 호감도를 얻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이를 압도해서 68%의 호감도를 얻은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도 퇴장할 때 박수 받고 또 행복한 대통령과 영부인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신고문이 지금 보고를 보니까 그 이희호 여사가 1위를 차지했는데 신멘토님 기억에 가장 남으시는 영부인은 누구신가요? 저 아마 저기 나이에 따라서 대답하신 분, 응답하신 분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마 종합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이것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희호 여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유경수 여사를 합쳐서 반으로 나눈 그런 미래의 영부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현수 기자가 얘기한 미셸 오바마 같은 스타일이 아닐까. 이호 여사랑 유경수 여사를 반으로 붙이면 미셸 오바마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그런 영부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한아 기자, 지금 호남 쟁탈전 그리고 영부인 후보들의 내조 경쟁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대선 주자 후보들의 호남 쟁탈전도 굉장히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남편인 후보들만큼이나 후보들의 부인 입장에서도 이 호남의 민심이 중요한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 후보들의 부인들도 호남에 달려가서 이 각별한 외조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씨는 무려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 일정으로 이 호남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1박 2일 일정을 찾는 것은 문재인 문 후보의 부인뿐 아니라요. 안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 역시 지난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1일과 6일 등 벌써 이번이 호남 방문이 4번째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시장의 아내인 김혜경 씨 역시 지난 2월부터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꾸준히 호남 지역을 찾으면서 이 경선에 도움을 주는 외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본선이라는 민주당 호남 경선이 다가오면서 경선 결과 이후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락을 하면 그 표가 어디로 갈까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탈락을 할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에게 35.5%의 지지율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반대 결과가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탈락할 경우에는 그 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많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보다도 많은 수치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제가 정치인들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희정 지사가 역시 중도 보수층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확장성이 있다. 본선에 가면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더 많은 격차로 이길 수 있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는 하지만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런 두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